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중장년층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를 위한 라디오 서울의 가장 핫한 프로젝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프스타일 개선 정보, 또 진단 치료 목적이 아닌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죠. 브라이언 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한 주 동안 그 좀 운동을 그래도 하루에 꼭 30분씩은 하라고 말씀하셔서 예. 좀 부담스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안 하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라도 어쨌든 예. 하고 자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양을 채우셔야 돼요. 아, 양을 채워. 양이 양을 되게 중요해요. 아, 좀 이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그 방송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노화, 그 다음에 두뇌 네. 몇 가지 것들 재미있는 얘기들 한번 엮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두뇌, 이 뇌는 언젠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성장기에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어릴 때. 네. 근데 이 뇌도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일단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참 지난번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암 수술, 암 아, 맞아요. 다행히 네. 그 수술을 하셨는데 어. 그 아마 악성이 아니라서 수술이 잘 되셨대요. 그래서 아, 남편 얼굴이 목소리가 날아가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셔요? 병원이래요. 네. 와이프가 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음. 병원에 오신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병이 생기면은 뭐 수술했다 뭐 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박사님 그냥 이제는 그 암 걸리시면은 암 그 아프신 거는 이제 평생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쾌는 없으니까 계속 좋은 그 약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을까요? 그러다 그때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드셔야 돼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네.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예.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라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어디서 팔아요? 브라이언 전에게 처방받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네. 의료기관에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중에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필요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 코치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하버드에서 그런 코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6가지 기둥이라고 해요. Six Pillar. 영어로 PILLA. 그 6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그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6가지가 뭐 되게 엄청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매일 저희가 하는 것들인데 그분들은 그걸 아예 약처럼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사.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뭐 나도 다 하지. 다 알아. 네. 그러니까 홀푸시나 되도록이면은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브라이언 코치가 매일 항상 하는 우리에게 얘기예요. 잔소리했어요. 네. 가공식품 드시지 예. 마세요. 예, 정제 곡물 드시지 그럼요. 마세요. 그게 예. 하버드가 강조하는 게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과 채소, 과일, 통곡류, 그다음에 콩과류, 견과류, 콩류. 네. 그다음에 육류와 정제 설탕 가공식품을 최소화해라. 가급적 먹지 말라. 육류도, 그러니까 붉은 고기도 사실은 양을 좀 줄여야 돼요. 줄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몸의 산화와 관계가 있어요. 좀 이따 산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실제 활동도 그 하버드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씀드린 거 하루에 아까 얘기하신 거 하루에 30분 힘들다. 30분. 네. 150분 하시면은 일단 일주일치 약은 드신 거예요. 그 약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우리가 음. 조그만 근력 운동, 약간 몸에 통증을 느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시면은 노화 방지가 돼요. 그것도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약간 숨이 차면서 그렇죠. 약간 열감을 느끼는 그 정도 너무 고강도 필요 없다. 중강도. 어. 우리가 어. 원하는 건 중강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이 얘기 우리 참 많이 했어요. 잠 잘 자라.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자는 순간에 네.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쌓인 독소가 배출이 돼요. 아.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시간이에요. 음. 근데 만약 잠을 안 주무시면은 실제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거나 없앨 시간이 줄어든대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면 장애가 아. 심해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비만, 아. 그리고 우울증, 심장병 이런 것들과 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대요. 그래서 잠 잘 자셔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 참 스트레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람들- 스트레스냐? 그러니까 그리고 아유 당연히 알지.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에 몸이 글쎄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을 어, 좀 테스트하는 수가 일단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약간 소화도 안 되고 몸적인 네. 피지컬로만 말씀드리면 약간 배도 좀 아파 올라 그러고 머리는 안 아프세요? 머리 너무 아프죠. 바로 머리 아프죠. 네. 편두통. 그러니까 그냥 띵 하고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 그건 나쁜. 그건 일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실제로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의 몸을 산화시키는 노화시키는 산화의 가장 일등 공신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산화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일단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호흡법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호흡법. 호흡은 맞아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들숨 날숨. 아니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흡이. 오늘 아침부터 혼나네요. 왜 그러세요? 네네. 복식호흡. 그 학교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교감신경 부곡. 그 자극하는 호흡법을 하고 제가 맞아, 말씀드렸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복식호흡도 좋지만 그걸 항상 생각해 두시는 게 네. 우리가 이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을 때 그걸 아. 가라앉혀주는 오. 그런 복식호흡이나 이런 천천히 들숨 내쉬음을 하게 되면 답은 맞으셨지만은 제가 알고는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농담 삼아 이 큐브 맞추는 거 되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걸 굉장히 좀 강조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은 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내가 순식간에 화가 막 나는데 문을 닫고서 숨을 쉰다고 가라앉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나는 진짜 제가 아시는 그 파킨슨 센터, 제가 UCLA 파킨슨 센터에 세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치열하게 환자들을 되게 많이 보시는 거. 한 사람 보고 계속 보니까는 얼마나 힘들어. 그 중간 중간에 자기 음. 스스로 이제 명상을 해서 이게 몸을 감당. 가라앉혀야 돼. 아. 그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수년간 뭐 메디테이션 어떤 명상을 해오신 분들이야 그 나를 탁 막 가라앉히고 하는 게 쉽겠지만 근데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 집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하지만 경우에. 일하시는 경우나 어디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네. 코치님 그 이렇게 약간 왜 무슨 공 같은데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 예. 스트레스 해소 공 같은 것도 사용을 나왔죠. 하시더라고요. 주무르고 하는 거. 아, 그런 것들이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호흡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편법으로 큐브를 큐브를 맞췄던 거지. 맞춰라. 그게 그 무슨 뭐 다른 놀이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음. 일단 그런 나만의 스트레스 하는 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해소법을 네. 예. 이게 그 건강한 인간관계, 소셜 커넥션도 약이에요. 이것도 예, 이게 라이프 엄청나게 메디슨. 중요한. 왜냐하면 소셜이 약해지고 직접 안 만나도 좋아요.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이걸 안 하시면 신경 세포가 생성되는 게 중단이 된대요. 가만히 계시면. 근데 사실은 많은 네.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리하시는 거죠. 예. 네, 만날 사람만 만나게 되고 좀 귀찮기도 충분히 하고 이해돼요. 에너지도 좀 없고 네.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쓰는 특정한 일만 하기 때문에 신경 세포의 생성 자체가 중단이 된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화라도 하시고 전화. 하다못해 전 추천하는 게 AI하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챗GPT랑 얘기 좀 할까요? 그런 것도 좋고 그냥 뭔가 하면은 어. 반응을 줘요. 반응을 어. 주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뭐 우리 페이스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친구들끼리라도 얘기를 좀 하시고 또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약간의 커넥션을 잃지 말자. 음. 누가 어디 가서 뭘 했더라 이런 것도 들으면 귀가 쫑긋해요. 좀 어머 그리고 거기 가서 머리를 했대 이쁘대 뭐 어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자극을 받잖아요. 자극을 이 받잖아요. 라디오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열심히 듣고 그렇죠. 들으면서 대답하죠. 아 선우 오늘 머리 이쁘네. 라디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괜찮아요. 나쁘지 그리고, 않아요. 브라이언 코치가 말은 맞아. 네. 그렇게 해야지. 네. 귀를 쫑긋 좀 세우는 것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네. 유해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약이에요. 나쁜 습관.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담배, 음주, 아, 약물 세 가지. 요거 벗어나. 거기다 플러스 디지털 중독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음주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우리 삼촌은 음주 그렇게 하시고 100세까지 사셨어. 그러니까. 계세요. 유전자가 강하시거나 술에 유독 강하신 분들.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오래 사셔도 뇌의 기능은 파괴가 돼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술만 드시면 꼭 그분도 100세까지 사시는데 옆집 가서 문을 두들겨요. 어마이. 그렇죠. 근데 아래층 가서 배를 누르고 그리고 약간 손을 좀 떠신다거나 뭐, 뭔가 이제 그런 예. 인지장애 같은 것들도 나쁜 있고. 것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하버드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다른 데는 뭐 하루에 뭐 포도주가 몸무게가 얼마면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은 알코올 산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절대로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없어요. 그냥 의학적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뇌의 인지장애를 향상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멋있지 말라고. 그래도 술 한 잔은 좀 가끔가다 하는 건 안 될까요? 뭔가 제가 아니, 또 타협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나오잖아요. 어쩌다 네. 한 번씩은 뭐 조금은 근데 조금은. 최소화시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좋은 특히 뇌에 좋은 술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마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뭐 와인이면은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막 독하지 않기 막걸리는 때문에. 뭐 이거는 그래도 아니에요. 몸이 안 그렇대요. 좋아. 의학적으로 이분들은 얘기하세요. 알코올 자체가 그 알코올 자체를 아예 그냥 나쁜 그 성분. 물질로 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건 없다. 되도록이면 먹지 말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자. 특히 나이 드셔서는 이 6가지가 일종의 약이야. 그래서 하버드가 얘기하는 6가지 약을 잘 먹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많은 문제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입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는 사실은 건강한 식사,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실체 활동, 세 번째는 질 좋은 수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마지막은 유해한 습관에서 벗어나자. 이 6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성인병, 심혈관 질환, 암, 그 다음에 이 두뇌 질환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활 습관을 과학적으로 교정하면 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심지어 초기 치매까지 돌릴 수가 있다 그래요. 초기 치매를 돌릴 초기 수가 치매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으로 이 6가지 기둥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잘 실천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치매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알츠하이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 그럼요. 주위에도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주로 기억이 소멸되는 병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예. 그리고 파킨슨은 네. 행동 장애가 생기는 병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이제 노후에 제발 나는 좀 피해 갔으면 근데 하는 병. 아까 이 6가지의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드시면은 이용하시면 거기서 치매에서부터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치매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우리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쵸. 뭐라고 그러냐면 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나쁜 단백질이 쌓여요. 네. 그래서 세포들끼리 신경끼리 소통하는 걸 막아줘요. 근데 더 나쁜 거는 거기서 나중에 타우라고 하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요. 그래서 걔가 세포를 죽여요. 그 나쁜 그러니까 단백질이. 결국은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세포, 그게 치매. 신경 세포가. 그래서 그게 어디 붙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죽으니까 세포들이 커뮤니케이션 못 한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뇌의 산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 항산화 현상. 산화가 막 발생이 되는 아까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온다. 뭐 기타 등등 나쁜 거 먹고 나쁜 거 계속 그러면
결국은 몸이 산화를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네. 질문을 드리자면 하버드도 명시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켰을 때 뇌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매도 돌릴 수 있다. 초기 치매지만. 초기 치매. 예. 그렇다면 우리의 뇌도 뭔가 이런 좋은 습관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몸은 좀 변할 수 있지만 뇌는 네.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우리가 제가 좀 잘못된 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어린 나이에 이제 뇌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멈춘다.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상식이었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 캐나다의 어떤 박사 팀들이 폴 프랭클랜드 박사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이 43세부터 87세까지 뇌를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많은 환자들도. 근데 90세까지도 뇌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대요. 나왔구나. 예. 근데 아직도 반대하는 팀도 있어요. 그쵸. 이 뇌과학은 계속해서 근데 끊임없이. 요즘 이제 최근에 얘기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은 뇌의 세포가 죽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뇌 세포도 생성이 된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만큼 많이 생성이 안 돼요. 아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안 쓰시는 분하고 쓰시는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얼핏 브라이언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주변 분들을 막 떠올려봤어요. 근데 굉장히 막 활동적이고 뭔가 배우고 막 열심히 그리고 건강 습관 이런 게 와 어쩜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지 하는 분들은 진짜 달라도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70대인데도 신체 나이가 30대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뇌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아요. 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뵙잖아요. 근데 한 80살, 90살 되는데 목소리도 일단 젊어요. 왜냐하면 목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목소리도 성대도 늙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해요. 예, 힘이 없고 떨리고 그리고 탁해져요. 둔탁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전화를 들으면 이게 목소리가 이상하네. 이 맞네. 목소리 왜 이래? 맞네. 근데 뵀는데 보니까 얼굴은 90대예요. 그러신 분들 계세요. 와.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되게 라이프 스타일을 잘 하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운동들을 하신 분들은 아까 알게 모르게 그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네. 6가지의 기둥을 잘 지키신 잘 분들, 지키시고. 그런 분들 특히 섭생을 잘 하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하여튼 자기만의 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찬물 안 드시는 분, 절대로 소다 안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키는 거죠. 자기만의 지키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 어떤 비교를 해봤는데 건강한 환자하고 알츠하이머 환자 나이가 똑같아요. 세포수를 확인해 봤더니 건강한 사람이 30-40%가 더 많아요. 이분은 계속 뭐 다른 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다는 나이에 거예요. 상관없이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활발한 생활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재미삼아 얘기했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하면서 무슨 운동도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제가 말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 하버드의 6가지 필라 기둥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브라이언 코치가 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라이프스타일 코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뭐 AC 서티피케이트 그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코치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라이프스타일 코치는 약간 성격이 완전 틀려요. 다르죠. 완전히 예. 틀린데 이 라이프스타일 코치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6가지 제가 딴 자격증은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코치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중에 다 좋은데 나 운동이 나한테 제일 하고 싶은데 해서 제가 이제 에이스는 따로 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그 부분이 가장 힘들거든요. 나는 것들은 다른 그냥 분들은 하기 쉽은데 습관인데 습관인데 피트니스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트니스는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이런 게 부족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유튜브에 모두 올리고 제가 가끔 뭐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상담하면서 특히 뭐 파킨슨이나 두뇌 질환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얻었던 간접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는 아니고 네. 그 대신에 제가 여기 신경 암 환자, 암 전문의들 모시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전문가는 우리 전문가대로. 그분들 모셔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진단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못 가르쳐줘요. 그렇죠. 운동을 어떻게 해라. 저번에 이명빈 박사님도 오셔서 노년내과 전문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런 사소한 거, 그러니까 본인도 그 라이프스타일 코치를 하고 하고 싶다고 싶고, 근데 뭐 당연히 바쁘시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게 의사분들이 요즘 많이 따요. 이게 트렌드예요. 어. 마든 의사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진료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를 해서 환자들하고 하나의 일체가 돼서 변화시키는.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게 요즘 현대의학의 추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처방과 그리고 치료의 목적이 아닌 그렇죠. 그쵸? 예, 네. 함께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코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뇌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면 85세 노인에게도 네. 어쨌든 뇌세포는 네. 생성될 수 있고, 생성이 돼요. 예, 건강한 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단계를 좀 우리가 아니면 그 방법을 좀 하나하나 그래서 알려주시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아, 진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방송 전이라 달걀 하나만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랑 이런 거를 좀 끝나고 먹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 배가 아플까봐 네, 혹시. 그래서 저는 달걀 드시면 꼭 권장하고 싶은 게 블랙 커피를 라이트하게 끓여서 드세요. 진하게 말고. 왜냐하면 카페인이 주는 좋은 성분이 있어요. 커피의 카페인이. 아, 그러니까 약간 아침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깨울까요? 힘도 나오고 어. 에너지도 부스트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나의 메타볼리즘을 활성화시켜줘요. 근데 저는 사실 커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위가 좀 센시티브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저도 여기에 커피를 타서 아, 물하고 많이 해서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숭늉처럼. 예, 마셔요. 음. 그리고 계란하고 드시면 너무너무 좋은 콤보예요. 아침에. 어. 그거 두 가지만 드셔도. 혹시 뭐 커피가 싫으시면 녹차나 녹차도 그쵸? 좋아요. 약간의 예, 카페인이 녹차. 들어있는 녹차의 카페인은 더 좋죠. 더 좋죠. 예. 예. 근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뭘 컵- 조금 먹으라는 거죠. 예. 굶으시면 안 돼요. 아 참 저 그리고 참 얼마 전부터 올리브유 한 숟갈씩. 한 숟갈 먹고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의외로 뭐 네. 생선이나 뭐 약간 그런 오메가 3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잘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리브유를 드시는 이유가 몸의 산화를 방지해줘요. 산화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사과 깎아놓잖아요. 누래져요. 30분 있으면 누렇게 돼요. 예. 몸의 세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우리 몸이 그런 걸 먹으면 산화가 돼요. 산화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면 튀긴 음식,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먹으시면 몸이 산화가 돼요. 썩어요 그냥. 이거 갑자기 확 오는데요. 다 사과가 아니 갈변되는 걸로 예, 똑같아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똑같아요. 와 몸이 썩어요 그냥.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썩어서 생기는 일 때문에 몸에서 그게 이제 두뇌나 마디에 쌓이면은 심질환, 혈관 질환, 뭐 다 두뇌 오는 거죠. 다 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먹는 거. 먹는 게 내 몸이네. 먹는 게 그쵸? 거의 90%예요. 그냥 내 몸으로 나타나지는 나타나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 운동은 제가 늘 하지만 하루에 30분씩 하셔야 돼요. 그럼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힘차게 걷는 것도 운동이야. 그냥 걷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터덜터덜 걸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힘. 아랫배 복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네. 힘 딱 주고 뒷축부터 걸어보세요. 땀이 나요. 엉덩이에 힘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터덜 걸어가시면 운동이 안 돼요. 팔자로. 노동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시고. 자세도 그냥 꼬부정하게 하시면 안 피고 되는. 있어야 돼요. 항상 피고. 근데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빈손이라도 계속 이렇게 힘주면서 이거를 한번 50개, 100개 해보세요. 내가 오늘 100개 하고 집에 갈 거야. 나중에 집에 가시면 여기가 아파요. 빈손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브라이언 네. 코치를 볼 때면 수요일 날도 보면 항상 대기하시면서도 움직이시고 네. 예, 뭐 왜냐면 걸어 저도, 다니면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해요. 왜냐면 어. 내 몸을 안 쓰면은 이게 아주 제가 평생 철학이고 그다음에 배운 거지만 몸을 안 쓰면은 몸은 약해지고 나빠져요. 어디래도. 물론 과하게 쓰시면 마모가 생겨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만은 내가 지금 빈손으로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의 지금 좁혀졌던 뼈와 뼈 사이 이런 것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통증이 안 생겨요. 자세도 바라지고. 근데 계속 쭈그리고 있으면 줄어들어요. 누워 있고 그럼 원인을 모를 통증들이 많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얘기해 보면 뭐 자세가 있었다 얘기하시지만 결국 마찬가지예요. 하기 내가 전에 바꾸지 않으면. 내가 계속 바꾸자.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또 꼿꼿하게 생각하고 야 누가 머리 위에서 날 끌어당기고 어머야. 있네 이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끓여 예, 내 머리를 이렇게 포크레인을 딱 집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으로 있을래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허리도 괜찮아지고 목도 괜찮아져요. 그 생각을 하니까 허리가 딱 펴지는데요. 딱 펴져요. 네.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여튼 자, 잠 그리고 얘기. 잠, 제가 노인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왜 이거 핸드폰을 침대에 왜 갖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잠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래. 누가 모르냐? 나도 자고 싶다. 제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지적하시는군요.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낮에 충분한 활동량이 없으신 거예요. 낮에 몸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그럼 반성을 해야 돼. 아, 내가 오늘 너무 놀았구나. 잠이 안 오네. 내가 죄를 졌구나. 음. 누우면은 그냥 온몸이 약간 뻐근함이 다 와야 돼요. 전신에. 그쵸. 왜냐하면 다리도 걸어다니고 집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음에 그릇도 닦고 하다 보면은 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생활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안 하죠. 그래서 그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샤워 햇볕도 좀 보라고. 엄청 중요하죠. 햇볕. 햇볕 보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돌아다니시면 에너지 소모가 심해져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도 왜 사람을 좀 많이 만난 날은 좀 피곤하고 잠이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좋아요. 하여튼 좋아요. 뭔가 활동을 뭐든지, 하셔야 돼요. 예,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푹 주무시고 몸에 독소가 안 쌓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결 몸이 개운하고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러세요. 정코치 나는 이상해. 왜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래요. 찌뿌둥하고 기분이 나빠. 그 기분 나쁜 기분도 건 두 번째 몸이. 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똑같은 자세로 7시간 8시간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의자도 마찬가지죠. 의자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 일어나시면 입에서 허리가 아우야 소리가 나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계속 움직이셔야 돼. 잘 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똑바로 자는 거 같지만 뒤척여요 계속. 계속 수없이 예, 뒤척인데요. 자면서도 그 네. 이유가 몸이 아파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반응을 하는군요. 그렇죠. 너무 아프니까.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어나시면 침대에 누워서 이제 몸 약간 재밌게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또 움직이고 그러면 통증이 없어져요. 화장실 가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뻐근해. 뻐근해. 당연한 거예요. 밤새 주무셨으니까 이상한 거 아니. 맞네. 젊었을 때는 좀 덜해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한번 이렇게 근육도- 예. 으쌰 하면은 근데 금방.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병이 아니다. 음. 이유 없는 통증이 있어요. 왜 나이 먹으면 이렇게 이유 없는 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약해지고 늙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나쁜 자세로 계속 계시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점을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때 일어나서 슬시생 체조하자. 아싸 하면 막 하시면은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좀 침대에서 예. 워밍업 하시고. 그래서 그 다치시는 네. 분들 어르신들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많이 다치신대요. 허리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갑자기 담이 허리를 오는 거야. 하다가 네. 허리에 소리가 나거나 왜냐면 옛날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시거나 그래서 이러지 일어나실 마시고. 때 침대도 제가 코치할 때 가르쳐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손으로 짚고 여길 잡고 누르면서 일어나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건 PT 할 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조심하시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맺어야지 인간의 신경 회복력과 수명도 늘어나요. 외로운 사람들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이프하고 둘이 살았는데 평생을 싸우셨어요. 두 분이. 네, 두 분이서 알콩달콩. 그냥 아. 근데 뭐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냥 그렇게 미워서가 아니라 밥 챙겨주면 그냥 투정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게 맨날 또 그럼 이제 꿀떼꿀떼기야. 와이프가 네. 또 여보 뭐 어쩌고 잘 먹어. 음. 다음 끼 좀 또 그래. 또 그래. 이러면 한 3, 40년 아우, 꼴보기 싫어. 사셨어요. 네. 평생 사셨는데 네.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 한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함께 따라가셨어요. 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컴플레인하고 리액션하고 부인이 뭐라고 해주면 그 얘기 들으면서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가 즐거웠던 거예요. 몸은. 근데 그렇게 상대가 없어지니까는 이제는 아무것도 맞장구도 안 쳐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상대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인 살아계시거나 부인 옆에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 부인만큼 부부관계에서 부인만큼 남편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주고 남편이 뭔지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편이죠. 내 그러니까 편. 남편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생겨, 우리 남편 잘생겼다. 뭐 주면 잘 먹으면 잘 먹는다. 이런 서로의 그 칭찬과 그쵸. 격려가 또 있어서 칭찬도 있고 네, 또 서로 싸우기도 또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네. 또 같은 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한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중요하네요.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담배, 술.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 술. 이거 없으면 이걸로 스트레스 푼다.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라도 할래. 어떤 분은 이래. 내 친구 담배 폈는데 80, 90까지 장수해. 우리 걱정 없.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10,000명에 1명 2명이에요. 그리고 뭐 장수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그냥 보드카 한 잔을 탁 드시고 주무신데 독주를 드셔도 건강하게 사셔. 이런 말에 왜 그러면 예.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을 픽업해서 이제 그것만 이용하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정확하다. 네, 정확한 절대 안 팩트다.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술 먹는 거 정말 금지예요.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요. 사실 진짜. 고해성사. 저는 술이 잘 받는 체제는 아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사회생활. 한국 사회생활 하면은 뭐 끝나기 싫어도 뭐 연구실에서 우리 저 교수님이 다 가야 돼. 회식. 그럼 딱 가서 그냥 앉아서 끝까지 먹어야 되고 교수님 나가시면 선배님들이 야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고 또 더 먹어야 돼. 한국도 그게 되게 강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술을 잘 네. 알코올이 분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정말 힘들게 그래서 예전에 무슨 사고 같은 것도 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얘기는 사담이지만 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조교분이 계셨는데 네네. 키가 작고 잘생기셨어요. 어. 너무 멋진 거. 근데 다리를 어. 저시더라고. 어?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다리가 무릎 밑에가 없어요. 뭐야? 그럼? 너무 잘생기고 모델 그 사람이 너무 좋으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아유,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자르셨어요. 말도 안 돼. 그런 비극도 많이 벌어져요. 그건 여담이고. 음.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6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이건 네. 제 말이 아니야. 하버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6필러를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성인병, 당뇨병, 암, 그다음 이런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꼭 지키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하고 있는데라고 그냥 약간 방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도 혹시 나는 몇 가지를 하고 있나 한번 쉬어보세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쉬워서 잊어버리는 안 하는 거예요. 거. 너무 쉬워서. 저도 지금 한번 하는데 혹시 그 미니 퀴즈를 하나 준비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청취자분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퀴즈 해볼까요? 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31일 날 행사 소개해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니 퀴즈가 있어요. 제가 만든 퀴즈도 아니에요. 당신의 뇌 나이가 몇 살인가를 측정해 볼 수가 있대요. 오케이. 지금부터 첫 번째. 여러분들도 집중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30분 이상 걷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보기 거의 걷지 않는다. 주 1, 2회, 주 3, 5회 매일 걷는다. 매일 걷는다. 예, 30분 네. 이상 걷거나 운동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지난 1년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워본 적이 있다? 아니요. 1년간 예. 아니요. 아니, 뭐 아니, 했지만 뭐 그만뒀다. 금방 그만뒀다. 아니면 아니면 뭐 한 했다. 가지. 네. 여러 가지 있다. 음. 뭐 일주일에 친구나 가족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다. 주 1, 2회, 주 3, 5회 매일 한다. 일주일 동안 음주를 몇 번 했나요? 없다. 없다. 주 1, 2회 매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성우 씨 거로 한번 해볼게요. 성우 씨 몇 간단합니다. 점인가? 저는 사실 네, 점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0분 이상 걷나요는 뭐 한 주 3회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2점 나왔고요. 2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웠나요? 요거는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네. 항상 뭔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1점 그래도, 드릴게요. 예, 1점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친구나 가족과 만나나 통화하나요? 저는 이거는 한 거의 매일이라고. 예, 왜냐면 3점. 예, 3점. 5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음주를 몇 번 했나요? 일주일은 한 번 정도? 한 번. 한 번. 자, 일주일에 지금 5점을 따셨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점수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0에서 3점 사이면은 참. 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 시작하세요. 체리님이 예. 저 와인도 안 좋다 해서 네. 레드 와인 좋아하는 것도 끊었어요. 네. 2월 14일 이후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어머. 야, 너무 슬기롭다. 웃긴 게 지금 술 마시기 전까지는 선우 씨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 네, 저 좋았는데 좋았어요. 마이너스 5점으로 하고 나니까 술 한 번 마시니까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거예요. 매일 드시는 분은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3점까지는 뇌 활성화가 필요하다. 4에서 6점은 준수한 편이니까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자. 7에서 9점은 훌륭합니다. 당신의 뇌는 신체보다 훨씬 점을 높습니다예요. 어우, 사례가 그러니까 아까 술 안 드셨으면 5점이라서 상당히 준수한 수준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던 그건 아픈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술 한 방울도 안 마신 지 꽤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그것들은 나쁜 것들 몸에 넣지 말자. 좋은 것만 넣자.
좋은 이런 거. 것만 몸에 넣자. 몸에 넣자. 네. 자, 요뭐 살짝 그 퀴즈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네. 퀴즈의 몇 점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했을 때 좋은 것 다 다 한꺼번에 망해버린다는 거. 몇 가지를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배우고 운동하고 다 했어. 근데 한 잔 마셨더니 다 없어졌어. 열심히 살면 뭐해? 한 잔 마셨으니 끝나는 운동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 그 30일 날 자, 첫 공지 번째 나갑니다.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이제 정모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사실 진행하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사비로 서프라이즈 선물도 한 5번 드리려고 그래요. 와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시면 이제 거기서 제가 참가하신 분 중에서 제가 방송 중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여쭤보고 좋으신 분들 제가 그분한테 선물 5개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체리님 같이 이렇게 좀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예. 뭐 서로 얘기를 하여튼 나누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재정 전문가도 오시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오셔서 또 저희 방송에 또 우리 이제 또 진행자분들도 꼭 오셔서 참여해 만나 뵙고 주신대요. 만나 너무 뵙고 반갑죠. 싶다고 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5월 31일입니다. 토요일이고 11시. 11시에 가주마켓 3층 옛 저 카페에서 너무 만나요. 설레요. 어머 정말. 카페에서 미팅하는 분위기야. 5월 30일 맞아, 맞아. 팬들하고 같이 저도 그래요. 애청자하고 같이 저도 방송과- 사실은 네. 이 한 6년 정도 방송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정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또 더군다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그럼요. 네.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하여튼 그날 날 좋은 날 네, 우리 옛 카페에서 맞아.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사라님이 우리가 지금 대단한 코치님의 지식을 듣고 있어요. 말 잘 들을래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자,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야 하지만 손꼽아지시나요? 정말 실천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또 중요한 사실을 오늘 좀 가슴속 깊이 좀 새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생각해야겠네요. 안 좋은 건 먹지도 말고 제가 늘 하지도 갖고 말자. 다니는 책이 있잖아요. 브레인 푸드. 오늘 여기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죠? 움직이고 사랑하며 마음껏 웃어라. 식단이 뇌 질병과 인지장애에 대항하는 강력한 예방책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움직이고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즐기면서 표현하고. 실컷 웃어줘라.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집어넣은 다양한 양분과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와. 돼가지고 뇌를 살려준대요. 근데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가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아. 막 웃잖아요. 그 뇌는 속아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자꾸 추천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이분 책을 무슨 시처럼 쓰셨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뇌 과학자가 움직이고 사랑하며 마음껏 웃어라. 영양분이나 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 심심할 때 이게 봐요. 보면은 군데군데 재밌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무심코 AI나 뭐 구글로 찾아본 그 드라이한 정보보다 가슴속에 팍 꽂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저 이런 감성을 갖다가 우리 애청자들도 한번 이런 느껴보시기를. 감성을 우리 5월 31일 날 네, 우리 브라이언 코치와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또 일주일 잘 그럼요. 사시고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움직이시고 또 네. 건강한 음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곧 내 몸이라는 말씀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웃으며. 웃어라. 네,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라이언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